기후 문제의 해결책은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혁명이다. 9월 23일 노동자혁명 당준 RCIT 남한지부. 기후 위기의 해결은 단순한 환경 규제 강화나 탄소 배출 감축으로는 부족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아 자연 자원과 인간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착취와 제국주의적 수탈의 결과로 기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건설하는 데 있다. 남한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지난 9월 7일 남한 서울에서 기후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한의 좌파들과 여러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여러 노조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논의와 집회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구글 코리아, GS 칼텍스, 쿠팡 로켓 연구소, 포스코 등 문제 있는 기업들의 항의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반자본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아마존 열대우림의 수탈 기후 위기의 또 다른 얼굴. 기후 문제는 현대의 산업활동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지난 250년간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으로 지구를 병들게 해왔다. 석탄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와 자동차 및 매연 줄이기 요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기차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리튬의 채굴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등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자원 수탈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로 불리며 전 세계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착취는 이곳에도 예외가 없다.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남미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수탈하며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목, 농지 개발, 광산 채굴 등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구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의 파괴는 단순한 환경적 문제를 넘어선 기후 위기이며 이는 세계적인 기후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남미의 자원 수탈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또 다른 방식이다. 자원을 빼앗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동안 그 대가로 남미 지역은 환경 파괴와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제국주의적 수탈에 있으며 이를 중단하지 않는 한 기후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기후 변화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험한 환경 속의 노동. 기후 변화는 노동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특히 건설 노동자, 택배 노동자와 같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노동자들이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과로와 열사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장비와 충분한 휴식 없이 극한의 더위 속에서 일하며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 역시 강도 높은 노동 환경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기후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단순히 산업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노동자 계급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예시다.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부과하고 이를 방지할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은 더욱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 변화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극심한 가뭄, 홍수, 사막화 등으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기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극한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은 날로 악화되는 기후 조건 속에서 위험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 변화의 피해는 계급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직접 비롯된 결과다. 온실가스 감축 논쟁.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의 갈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주장은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자원 수탈과 경제적 지배력 유지에 제약을 가하는 데는 반대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식민지국에게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원 채굴과 개발에 대한 제약에는 소극적이다. 반면 반식민지국들은 기후 위기의 책임이 주로 제국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자신들의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이해관계만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기후 문제 해결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 위기의 주된 원인인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국주의와 반식민지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후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르주아 환경단체의 한계 그린피스와 녹색당의 문제. 부르주아 환경단체들도 기후 문제 해결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온실가스 감축과 원자력 폐지를 주장하며 환경보호를 외치지만 결국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갇혀있는 입장을 반복한다. 그린피스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자본가 계급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는 말뿐인 주장이 앞서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녹색당 그린 파티 역시 기후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녹색당은 환경보호와 기후 정의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혁명적 변화를 제시하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환경 규제와 정책 변화를 강조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부르주아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결국 기후 문제 해결에 있어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대체 에너지를 자본가에게 맡기는 위험성. 대체 에너지 개발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자본주의적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본가들은 대체 에너지를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고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 에너지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기술이 아닌 새로운 착취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적 기준을 무시하거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본가들이 대체 에너지 분야를 독점하게 되면 에너지의 사회적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대중은 에너지 접근에 있어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자본가에게 맡기는 것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COP26 말뿐인 기후 정상회담의 한계.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금융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요한 사안인 석탄 사용 중단은 단계적 감축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되었고 진정한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세상을 바꾸자 계획경제와 세계사회주의 연방의 필요성. 기후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위기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 세계가 자원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세계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자원과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 세계 노동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누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는 계획경제의 원칙하에 운영되며 기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평의회와 소비에트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 전환은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적 착취와 제국주의적 수탈을 중단하고 자원과 생산의 사회적 통제를 통해 기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제국주의 철폐와 혁명적 연대 진정한 기후 정의를 위해 기후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원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소수의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이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연대하고 투쟁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기후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